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후금융상담사 강은주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께 자산과 금융, 세무 관련 상담을 해오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돈 모으는 게 제일 큰일이었는데 요즘은 그 돈을 쓰는 게 더 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집에 오래 보관해둔 봉투, 금고, 장롱 속의 현금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걸 썼다가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어쩌나? 현금 입금하면 바로 신고된다고 하던데 나만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어르신들 마음속에 불안처럼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나는 벌써 세무조사 대상인 것 같다며 손에 땀을 쥔 채 상담실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상황을 들어보니 문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고 그저 제도를 정확히 몰랐을 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괜히 불안 속에서 위축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그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금하면 인공지능이 바로 감지한다. 나눠서 넣으면 더 의심받는다. 국세청이 바로 보고받는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맞지만 맥락이 빠진 반쪽짜리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에 휘둘리면 정직하게 모은 내 돈인데도 스스로 죄인처럼 움츠러들게 되지요.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불안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요. 어떤 분은 몇백만 원을 은행에 넣을 때도 불안해서 3일에 나눠서 입금하셨다가 오히려 이상거래로 분류돼 불편한 소명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장사하면서 번 현금을 수첩에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셨던 분은 2천만 원을 입금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은행 직원에게 정말 준비를 잘하셨다는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같은 돈인데 누군가는 겁에 질리고 누군가는 당당하게 보호받는 차이.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정보와 태도에서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 거래가 왜 보고되는지, 어떤 거래가 위험 신호가 되는지, 실제 어르신 사례로 배울 수 있는 대처법, 그리고 지금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꿀팁 5가지까지 차근차근 말하듯 풀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은 내려놓고 이 영상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후로 돈 앞에서 당당해지는 하루가 시작되실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닿는 길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현금거래 보고제도 그 시작 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조금만 많이 넣어도 괜히 긴장되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 돈 좀 넣으려는 건데 괜히 신고당하면 어쩌지?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은행 문 앞까지 가셨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 알고 보면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나쁜 사람들이 수상한 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선 이 제도는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FIU이라는 곳에 보고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신 돈을 한 번에 1,200만 원 넣으셨다면 그 거래는 FIU라는 곳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건 특별히 누굴 의심하거나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겨두는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생기죠. 그럼 1,000만 원 넘지 않게 나눠서 넣으면 되겠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게 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400만 원씩 계속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면 은행에서도 왜 자꾸 나눠서 넣으시지? 하고 이상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쪼개기 입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얼마를 넣었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거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필요한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설명도 없이 계속 이상한 방식으로 입금한다면 오히려 은행에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FIU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정보만 기록해두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폐업 신고서라든지 매출 내역, 가계부, 증여 신고서 같은 서류들만 챙겨두시면 설명도 잘 되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식집을 오래 하셨던 어르신이라면 장사하면서 받은 돈이니까 월별로 매출이 얼마였는지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또 자녀에게 돈을 주신 거라면 이건 증여한 겁니다 하고 미리 신고만 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만 잘 해두면 오히려 세금 걱정 없이 당당하게 거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제도를 정확히 알고 정리해서 불안 대신 신뢰를 얻으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다음에서는 박명자 어르신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은행과 마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올해 74이신데요. 평생 분식집을 하시면서 손수 떡볶이도 만들고 김밥도 말며 동네 아이들 간식부터 어른들 점심까지 챙기느라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는데 막상 은행에 넣으려니 발길이 쉽게 안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돈을 꺼내서 봉투에 넣고도 며칠을 망설였지요. 괜히 큰 금액이라고 뭐라고 하면 어쩌나 나이 먹고 창피한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서 은행 문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발길을 돌리신 게 몇 번이었는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금융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무료로 금융 상담도 해주고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다기에 친한 이웃 어르신 손에 이끌려 참석해 보셨대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말씀이 이랬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넘게 입금하면 FIU라는 기관에 보고는 되지만 그건 기록만 해두는 거예요. 정직하게 번 돈이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내가 괜히 겁먹었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셨다고 해요. 그날 강의를 들은 이후 어르신은 스스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분식집 문을 닫을 때 받은 폐업 신고서를 꺼내시고 매달 매출을 써둔 장부 노트를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이 언제 얼마쯤 되는지도
따로 메모해 두셨지요.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만 기억하셨던 걸 이번엔 딸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엑셀표까지 만들었답니다. 어르신 표현대로 하자면 숫자박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은행을 찾으셨는데요. 이번엔 떨리는 마음보다 이만큼 준비했으니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창구 직원에게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돈은 제가 장사하면서 모은 겁니다. 폐업 신고서랑 매출 장부도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면 복사해 드릴게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대요. 어르신,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오신 분은 처음 봬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마음이 참 편해지셨다고 해요.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움츠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당당함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셨다고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집에 두던 현금을 모두 예금으로 옮기셨습니다. 돈을 줄 때도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하시고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도 하나하나 모으는 습관이 생기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이 돈은 내 돈인데 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지 스스로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내 돈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은행 거래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즘은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도 자녀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두셨대요. 덕분에 자녀들도 안심하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도 더 깊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박명자 어르신처럼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면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정리와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세무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꽤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경로당을 다니던 김기섭 어르신, 올해 74살. 이 어르신도 평생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 오셨는데요. 가게는 몇 해 전에 문을 닫았고 장사하면서 모은 현금이 집에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몇 년을 혼자 속만 끓이셨다고 해요. 어디다 쓰자니 걸릴까 싶고 은행에 넣자니 나중에 조사 들어올까 걱정되고 그래서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돈을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더라고요. 김어르신이 모아둔 현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장사하면서 조금씩 쌓인 돈이긴 했지만 별도로 장부를 써놓지도 않았고 폐업 신고도 남의 도움받아 대충 해놓은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아니, 명자 누님이 하셨다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나 싶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엔 두려웠다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용기더라고요. 김어르신은 우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꽤 긴장하셨대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친절한 안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장사하면서 모은 현금이 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득이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전 철물점 거래처 명함들, 손님에게 드렸던 영수증 뭉치, 심지어 가게 앞에 붙였던 세일 전단지까지 모아두셨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매출 기록은 없었지만 가게 운영 흔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 간단한 정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달엔 얼마쯤 벌었고, 이 시기엔 손님이 많았고,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든 표였지만 이게 세무서에선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답니다. 필요한 서류 몇 가지를 보완하고 과거 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니 별다른 문제 없이 인정되었고 추가 세금도 거의 없이 정리가 마무리됐어요. 처음엔 내가 괜히 나섰나 싶었는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 후로는 자녀들과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고 온라인 뱅킹 사용법도 배워보셨어요. 처음엔 겁났는데 해보니까 그리 어렵진 않더라고. 아들 말대로 요즘은 돈도 휴대폰에서 오고 간다니 배워두는 게 낫겠다 싶었지. 김어르신은 이제 현금 거래보다 계좌 이체를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였어요. 예전엔 그 돈이 덕 같았지만 지금은 잘 정리된 결과물이 된 겁니다. 숨기고 있으면 그게 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족한테 털어놓고 나라에 말할 거 말하고 나니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박명자 어르신이 당당함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다면 김기섭 어르신은 정보가 나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이 두 어르신의 공통점은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얻은 실제 노하우, 즉 현금 거래와 관련된 꼭 알아두어야 할 실전 팁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앞으로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조금씩 정리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셨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르신들께서 현금이나 돈거래를 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은 5가지 꿀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세금 문제로 걱정하실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나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계약금 입금 시엔 계약서 사본을 꼭 함께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오래 살던 집을 팔고 계약금을 받으셨다거나 자녀가 집을 사면서 대신 계약금을 맡겨서 어르신 계좌로 입금된 경우 은행에서는 그 돈의 성격이 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부동산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요. 이건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딸이 집을 사는데 계약금은 내 통장으로 받았어요. 이럴 때 계약서만 함께 출력해서 두면 어떤 돈인지 딱 설명이 되니 걱정이 없어요. 둘째, 자녀에게 돈을 주실 땐 꼭 증여 신고 후 송금하세요. 손자 돌잔치나 자녀 결혼, 학비 지원 등으로 큰 돈을 주실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땐 그냥 주지 마시고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 우리 자식한테 주는 건데 왜 신고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상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면 이건 부모님이 당당히 증여하신 돈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되지요.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어요. 셋째,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는 꼭 구분하세요. 시장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파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지요. 이런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돈은 사업용 계좌에서만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나 자녀 용돈 같은 건 개인용 계좌를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이건 가게 수입이고 이건 내 생활비예요 하고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계좌가 뒤섞이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넷째,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 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세요. 누구에게 돈을 줬든 어떤 물건을 사셨든 지출 내역을 남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시면서 재료비를 쓰셨다면 재료비 영수증을, 자녀 결혼 축의금을 보내셨다면 그 계좌 이체 내역을 간단히 출력해서 파일에 모아두세요.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손으로 쓰는 걸 선호하실 수 있으니 작은 수첩에 날짜와 내용만 메모해 두셔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생활화하시면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아 설명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손자 용돈 50만 원을 줄 때도 그냥 봉투에 넣어주는 것보다 은행에서 이 이름으로 계좌이체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명확해져서 가족 간 오해도 없고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결국 어떤 제도보다도 강력한 나만의 보호막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 우리가 젊었을 땐 은행도 없고 장부도 없고 몸으로 뛰고 손으로 계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번 돈도 설명해줘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억울하거나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방법만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내 돈을 떳떳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꿀팁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나중에 자녀나 손주에게도 이건 이렇게 해야 안전한 거래야 하고 조언해 주시는 어르신이 되시면 참 멋지겠죠?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마음 한켠에서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괜히 건드리면 더 복잡해질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살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해했던 많은 것들은 막상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부족했고 내 입장에서 말해주는 방송이 없었을 뿐이지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시 한번 조용히 되짚어 볼까요? 처음엔 무서웠던 현금 거래 보고제도, 하지만 알고 보니 이상한 거래가 아니면 그저 기록만 남길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국세청이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거래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억울한 걱정이 조금은 풀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박명자 어르신처럼 작은 장부 하나, 폐업 신고서 하나로 당당하게 은행 문을 들어선 이야기. 그걸 본 동네 어르신 김기섭 씨도 나도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셨고 몇 해 동안 끙끙 앓던 7천만 원을 깔끔하게 정리하셨지요.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정보가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삶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어르신 여러분도 그 변화의 출발점에 계십니다. 살아오시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오신 세대, 장부 없이도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 신고 한 줄 없이도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신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뭘 알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이 그냥 손 안 대는 게 낫지 않나?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는 게 나를 지켜주는 시대가 아니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손해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어르신들 탓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우린 그저 조금 늦게 배울 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큰 돈을 주거나 받을 땐 이 돈은 뭐에 쓴다는 증거를 남기고 자녀에게 돈을 줄 땐 신고하고 주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계좌이체로 남기는 흔적 하나, 손글씨로 써둔 거래 기록 하나, 그게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멋진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영상에서 모르는 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처음 듣는 제도라 생소해도 괜찮습니다.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옆에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 이게 뭐냐? 물어보세요.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이제는 겁내지 말고 나는 알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운빛지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금 이야기든 건강 이야기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걱정보다 지혜로움으로 채워지는 든든한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